나눔과 베품의 미학.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나눔과 베품의 미학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항상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베품이란 무엇인가요? 현대사회에서 왜 이런 가치가 중요한 걸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나눔과 베품의 불교의 역사적 사례. 우선 불교에서 나눔과 베품은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다보타카경에 따르면 나눔과 베품은 모든 존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보타카경은 불교 경전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인 대법전에 속합니다. 다보타카경은 특히 보살들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하고 도와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보타카경에는 총 10개의 보살들이 등장하며 각각이 다른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살인 아미타불은 부처님께서 자신의 본래 서원을 이루기 위해 세운 서원대로 법을 타락하지 않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고 인도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다보타카경은 보살들이 가지는 진정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그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나눔과 불교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교에서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행동과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교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반야 심경에 나오는 사리사타파라함, 사리살다파람이라는 개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나눔과 베품을 포함한 8가지 기본적인 공덕으로 불교에서 인간의 구세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리사타파라함은 불교에서 말하는 파라메타 최고의 미덕 중 하나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사리사타는 선배를 이루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 바라함은 덕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리사타바라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뛰어난 덕이라는 뜻입니다. 사리사타바라함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인 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자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쌓인 업이라는 법칙을 뜻합니다. 이러한 업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나 벌을 결정합니다. 사리사타바라함은 이러한 업자를 깨고 인연을 끊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를 버리고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추게 되고, 이는 우리가 업자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인연을 끊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역사적인 사례로는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열애석가모니 나눔과 베품을 많이 실천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열애는 선하게 살아가기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열애석가모니를 간단히 살펴보면 불교의 창시자로 고향은 인도의 남부지방인 교부지방 카필라바스투 출신이다. 출생 이름은 시타르타, 석다타로 군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인생의 문제와 삶의 변화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며 29살 때 가족과 왕위를 포기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6년 동안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인도 지방을 여행하며 가르침을 전했다. 불교는 이러한 열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열애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열애는 인생의 고통과 깨달음의 길을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은 널리 받아들여져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열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전이 기록되었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이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나눔과 베품의 중요성. 나눔과 베품의 미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돕고 지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눔과 베품의 미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나눔과 베품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나눔과 베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보람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또한 나눔과 베품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에 유익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실천 방법.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것을 기부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것을 팔지 않고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베품의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소년과 소녀가 가장이 되어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 가장들이 사회에서 많은 이유는 그들이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데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정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고 가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시간과 관심을 보여주기. 소년과 소녀 가장들은 종종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들이 힘들게 느끼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소년과 소녀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바쁩니다. 이들이 할 일을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식사를 도와준다거나 세탁이나 청소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을 제공하기. 소년과 소녀 가장들이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필품이나 학용품을 제공하거나 가정의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기.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센터나 복지관과 같은 곳에서 가족의 상황을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려면 일상에서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관심을 나눠주세요. 나눔과 베품은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동료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을 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어려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나눔과 베품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 상담센터 등을 찾아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기부를 해주세요. 기부를 하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기부를 하면 자신의 선한 의도와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 역량, 경험 등을 활용해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하는 요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나눔과 배품의 실행입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기부하는 것도 나눔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부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재능 기부, 책, 옷, 식료품 등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를 통해 나눔과 배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받거나 기부를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봉사를 해주세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것도 나눔과 배품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웃, 동네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교회 등에서 봉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7. 정기적인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세요. 나눔과 배품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눔과 배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나눔과 배품은 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7.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거나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사의 말씀이나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서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눔과 배품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배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 나의 삶이 힘들 때,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돕고 베푸냐 하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려울 때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눔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과 배품은 가능합니다. 먼저 나눔과 배품은 항상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단한 칭찬이나 격려, 다정한 말 한마디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감사한 마음이나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소중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한다면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나눔과 배품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나눔과 베품은 사회의 연대를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서로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눔과 베품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눔과 베품은 부족한 이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모두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베품은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불교는 나눔과 베품을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의 공덕은 그 중에서도 특히 나눔과 베품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덕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이로울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눔과 베품은 이러한 공덕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불교에서 애호 애정의 증진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애호는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아 실현과 영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나눔과 베품을 통해 애호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불교의 공덕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공덕을 통해 세상에 더 나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불교, 공덕의 영향. 불교의 공덕과 나눔과 베품의 미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공덕을 실천하며 나눔과 베품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억누르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아불심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아불심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눔과 베품을 통해 자아불심을 실천하고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윤리적 발전.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존 관계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의 윤리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이러한 의존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움과 협력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윤리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3. 선행의 원리. 불교에서는 선행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시 선한 행동으로 보답하며 이러한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짐으로써 상호간의 도움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눔과 베품은 이러한 선행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도움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눔과 베품은 불교의 공덕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인간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윤리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나눔과 베품은 공덕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덕을 쌓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덕을 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덕은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며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의 미학과 불교의 공덕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눔과 베품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애정을 발전시키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선회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이러한 공덕 중 하나이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공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참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의 공덕은 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하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덕을 쌓는 것은 인간의 윤회에서 탈출하고 해탈,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나눔과 베푸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조절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에 대한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불교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선한 행위를 통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윤회의 개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회는 모든 존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눔과 베품은 이전 생에 쌓은 좋은 어법은 선악의 행위와 그 결과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움직임을 일컫습니다를 통해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나눔과 베품을 통해 타인을 돕고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회의 개념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5. 결론. 타인에게 나눔과 베품의 미학이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상생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향해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문화와 인간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의 효과가 세상에서 머무르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공덕을 쌓은 사람은 저승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더 나은 태어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눔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타인에게 나눔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삶을 살고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나눔과 베푸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인정받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의지 또는 고의적인 행동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나눔과 베푸는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